예, 이렇게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가 내일 폐막을 하면 이제 관심은 서울로 집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죠. 이보다 앞서 어제 입국한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는 오늘 협상 파트너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박현주 기자, 지금도 회동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두 사람이 비공개 만찬 중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곳 외교부 청사에서 한 차례 협의를 가진 뒤 저녁에 또 만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에서 비건 대표는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진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공약을 동시적이고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측과 만나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기존에 미국이 요구하던 일괄 타결식 빅딜 대신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해법을 어느 정도 미국이 수용한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실무 협상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인데요. 다만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 중에는 아직까지 북측과 따로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오후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가 훌륭하게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협상의 문을 다시 열고 또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오늘 오후에 대북 인도 지원 단체도 만났는데요. 북한에 있는 결핵 환자 치료를 돕는 유진벨 재단 관계자를 만나서 북한의 의료 지원 실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이튿날인 30일 국내 주요 기업 대표들과도 만납니다. 기업인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건 흔치 않은 기회지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한창인 만큼 초청장이 반가울 수만은 없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먼저 국내 주요 기업 대표들과 만납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비롯해 20여 개 기업이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자산 규모 순으로 참석자를 정한 건 아닙니다. 서열 순서 재계 순위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재계에선 미국에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할 가능성이 큰 기업이 대상이라고 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하라고 강조할 거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영국을 방문했을 때도 현지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롯데그룹이 미국 루이지애나 공장에 3조 원 넘게 투자한 직후엔 신동빈 회장을 직접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이미 40조 원 가까이 미국에 투자했기 때문에 추가 투자 요구가 부담스럽습니다. 재계에선 더 불편한 자리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웨이 5G 장비를 쓰는 LG나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과 SK로선 난처한 상황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내일과 모레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서울에는 가장 높은 경비 태세인 가포 비상이 내려지고 일부 지역은 교통이 통제됩니다. 방한을 반기거나 반대하는 집회도 곳곳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합법적인 의사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9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출국하는 모레까지 서울에 가포 비상을 발령합니다. 가포 비상은 외국 정상의 방문이나 대통령 선거 같은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쓸 수 있는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과 숙소 등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하는 길은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교통이 일부 통제됩니다.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을 때도 서울에는 가포 비상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 대치 상황이 벌어지면서 광화문 광장에는 한때 차벽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시내 곳곳에서는 시민단체들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합법적 의사표현을 보장하지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예, 이러는 동안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북한 외무성 담화에 이어 오늘은 북한 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에 생색내기를 하지 말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오늘자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알입니다. 남조선 당국자가 북유럽에 가서 회담과 연설,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시켰다고 자화자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때 발언한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북한은 어제도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로 북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라며 남측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는 배경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협상의 당사자는 북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겁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 이런 비판을 하는 건 우리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남측 정부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의지가 반영된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부분이 있어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내는 메시지를 본 뒤 북미 협상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오늘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옮겼습니다. 내일 한국에 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호에 협조하는 거라고 설명했는데 문제는 청계광장으로 옮긴 천막도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또 언제든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갈등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한켠에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함께 나부깁니다. 같은 시각 한켠에선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천막 해체 작업에 한창입니다. 완전히 철거하는 건 아니고 잠시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일 방한에 따른 경호 문제로 협조 요청이 왔고요. 서울시청이 아닌 서울경찰청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라고 선을 긋습니다. 곧이어 원래 장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청계광장 앞에 천막이 하나둘 들어섭니다. 이곳에선 이번 주말까지 머물며 트럼프 대통령 환영 행사도 치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곳을 관할하는 서울 중구청은 천막이 들어선 곳이 인도여서 불법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공은 다시 서울시청으로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우리공화당 측이 주말이 지나면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갈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치는데 10분, 또 철거하는데 30분 아마 다 됩니다.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고. 서울시는 다시 광화문에 천막을 치지 않도록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우리공화당 측은 후속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 박원순 시장의 불법 행위, 인권 침해, 폭력을 고발할 것입니다. 또 사흘 전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있었다며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